스트리밍 이준행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우리 이런 회사를 창립하게 되기까지에 우리 이준행 대표님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 이준행 대표님 하면은 이 업계에서 이 역사학도로서 또 이제 하버드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그런 커리어로서 그런 학력으로 이 가상자산 업계,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었다. 여기서 창업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역사학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역사학을 전공을 해서 네. 이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어떤 사회적 함의, 네. 임팩트를 보다 좀 쉽게 캐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도 네. 화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발명품이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화폐도 진화해 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권력의 변화,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라도 화폐는 그 기회를 같이 했었는데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오픈소스 환경에서 자가 발행되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화폐, 네. 돈의 실험은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요즘 트렌드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됐죠. 왜냐면은 가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가고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돈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유래도 있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는 것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돈이라는 게 생기고, 발달을 했겠죠. 그렇죠. 어떤 네.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어떤 종교와 같은 믿음 체계가 있고, 근데 이게 그 일반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지역 간, 세대 간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훌륭한 사회적 발명품이자 도구지만, 네. 또 동시에 이제 화폐가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유지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수직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만 네. 그 해석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네. 완전히 그냥 수평적인 인터넷에서 아무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오픈소스 보통 뭐 리눅스 같은 거 개발하듯이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서로 이제 합의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자가 발행을 한다는 게 네. 자가 발전하고 자가 발행한다는 게 네. 너무 이제 새로운 돈의 시도였고 예, 지금 21세기랑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렇게 화폐 역사를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쵸. 심취할 수 있었군요. 그리고 자산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요. 네. 보통 이제 증권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나서 뭐 네. 채권이건 뭐 주식이건 네. 증권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이 되었는데 네. 보통 이제 국가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발행하는 사람들이랑 유통하는 사람들을 그 법으로 이제 통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금융 권력을 국가와 어떤 그 민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분을 하는 그런 발전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보통 법들이 보통 이 발행인들을 엄청 타이트하게 컨트롤합니다. 발행인들, 그렇죠. 유통인들을.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 되게 신기한 게 네. 발행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오픈 소스에서 자가 발행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새로운 자산군이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큰 변혁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역사학도가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나서 그냥 사랑에 빠졌군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되게 참 신묘함 같은 거죠. 처음에. 신묘함. 네. 네. 그래서 뭐 창업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사실 뭐 조금 더 회사를 다니거나 뭐 컨설팅 쪽에 처음에 문담하셨으니까 네. 그쪽으로 조금 더 커리어를 쌓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근데 컨설팅은 제가 경험이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네. 되게 뭐 마지막에는 뭐 서울시 프로젝트까지 했었었고요. 전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회사들 프로젝트 하면서 배우는 것도 참 재밌었고,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네.
약간 좀 체력이 붙여가지고 평생 하기엔 좀 힘들다는 힘들죠. 느낌을 좀 네, 그렇죠. 가졌었고요. 네, 정말 체력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PM의 월급을 받긴 했었는데 네. 거기가 제가 투자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네. 그 이제 바이아웃한 회사들, 인수한 회사들을 가치 개선을 하는 거에 좀 공헌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 컨설팅 역할 네. 비슷했는데 그런 펀드였군요. 처음에 이제 네. 그 저를 데리고 온 친구는 이제 주주의 권능을 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너 다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저희 고용주의 생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시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짧은 시점에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조금 더 길게 보고 하면은 그 좀 주주도 그렇고 그 네. 직원들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거기다 이제 그게 더 좋고 그래서 결국은 더 주주들도 더 베네핏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맞았군요. 그죠. 기업 경쟁력을 이러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고 빨리 키워가지고 그냥 나- 다시 하는 뭐 이런 좀 시스템이었나요? 네, 좀 그래서 어쨌든 네.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네.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랬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빠져버린 거죠.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에. 네. 네. 우리 조금 더 뭐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진학을 하셨네요. 네. 네. 사실 그때 그런 게 그렇게 흔한 경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미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제가 대원외고를 나왔는데요. 아, 대원외고. 네. 네. 제가 딱 그래요. 1학년 들어갔을 때 네. 유학반이라는 거를 만든 일기 선배들이 네. 몇 명 안 됐었어요. 10분도 안 되셨는데 그때 처음 그분들이, 만들어졌던 네, 겁니까? 처음 이제 음. 그 해외 유학에 직접 바로 가는 거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왔었고 네. 그 선배들이 이제 학교 와가지고 설명회 같은 것들을 아, 했었어요. 네. 딱 그때였군요. 네. 네.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참 사실 대단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공부해도 미국 대학 뭐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데 특히 하버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국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 대학으로 하버드로 진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네요.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가서 대학 생활은 어땠어요? 정말 하버드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래서 뭐 공부벌레 이런 게 먼저 연상이 되는데 어땠어요 정말? 그 힘든 경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값지고 좋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근데 일단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있으면은 남자고 그 어떻게 보면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주류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딱 대학을 가니까 말도 좀 잘 못하고 네.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아시안 남자의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주류라는 경험이 제가 감이 아예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네. 해본 게 한국에 있을 땐 계속 주류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질문도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느끼고 네.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네. 공감 능력도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좀 그 관점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냥 주류로 쭉 성장한 것보다는 네. 사회 가서 딱 비주류가 되니까 네. 어떤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신기했다기보다는 제가 전공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아, 전공을 바꿨어요? 네, 엄청 많이 바꿨는데 네, 네. 그런 것들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적 호기심이 되게 많고 처음에 뭐 다양한 것들을 처음에 역사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미국은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을 그렇게 정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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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 들어가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전공들을 시도를 시도를 해봤는데 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하더라고. 아직도 이제 전공을 좀 못했으면 졸업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조금이지만 되게 다양하게 조금씩 이제 수업 다양하게 들었던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뭐 이과건 문과건 할 거 없이. 네. 네. 그런 게 지금 뭐 나중에 창업할 때 많이 자양분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네. 네. 창업을 2015년에 하셨더라고요. 네. 네. 2015년이면은 30대 때였습니까? 네.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이었네요. 네. 창업하고 나서 네. 처음에 가장 어려움에 부딪혔던 경험은 어떤 거였어요? 사실 그 가상황폐 2017년도에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17, 18년도에. 그랬죠. 네. 네.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광풍이 한번 불었다가 푹 꺼졌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성장을 강요당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천천히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판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네.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야 됐으니까 힘들었고, 근데 그 성장하면 보통 성장통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2017년이었다면은 2018년은 이제 그 정부에서 뭐 굉장히 고강도로 이제 뭐그 규제를 사실 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 규제 기조가 엄청나게 강하게 네.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나오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해는 너무 되고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완전히 공감을 하면서도 아, 그렇습니까? 업계에 네.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풍을 사실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네. 그 역풍을 엄청 맞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으로 보고 뭐 조사 같은 것들도 받고 조사도 받으셨어요? 물론 다 무혐의지만 네. 뭐 그런 것들도 받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은 좀 쉽지 않았죠. 네. 그리고 19년도에는 네. 그때 저희가 그 벤처기업이었는데 네. 인증된 벤처기업이었는데 네. 저희 그 거래소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뭐 유흥주점이랑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업종으로 그 바꾸면서 네. 지정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이 더 이상 아니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할 때 자금 수여를 할 때 굉장히 큰 허들이 생긴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지금 19년도에는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튼튼한 거래소를 만들고 튼튼한 인프라를 만들려고 투자를 많이 했었고 좀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굉장히 컸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자금 수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고 그러면 자금줄이 투자 들어온 유치가 자금줄들이 막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겠군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제 유명한 VC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되게 점잖고 유명한 VC들 얘기를 하다가 음. 이제 갈수록 이제 험해지는 거죠. 돈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약간 좀그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은 이제 막 그 중산층의 해외가 막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창가까지 떨어지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런 거 같이 계약도 그런- 험해지고 그런 네. 그런 경험을 네, 그냥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점잖게 이제 뭐 테이블 디스커션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뭐 계약도 좀 무서워지고 자금줄도 하기 어려워지고 음. 얘기도 험해지고 근데 어쨌든 펀드레이징은 해야지 생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펀드레이징 같은 것들을 이제 하러 다녔던 19년도는 그게 좀 쉽지 않았었고 19년도가 제일 19년도에 딴 거보다는 그 어떤 그런 뭐 유명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무슨 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점잖으신 분들은 그래도 알코팍스 대단하다. 네. 이렇게 그래도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투자를 하기 힘들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투자를 하기 힘들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그래도 되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반면에 네.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너네같이 하면 망한다가 대부분이었고 또 뭐 사실 굉장히 좀 입에 담기 심한 그런 말 같은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우리가 하는 업종은 거의 무슨 뭐
업의 업종 자체가 뭐 음. 사행성 사기에 뭐 약간 이런 건데 업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시선들에 네. 싫고 좀 오기도 생기고 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뭐 지금도 완전히 다 극복된 건 아니죠. 지금은 근데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눈 밝으신 분들한테는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서 네. 그 리브라라고 해가지고 리브라. 네. 가상화폐를 만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 뉴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네.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사기치는 판인데 네. 페이스북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네. 그게 컸고. 예, 네. 특히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상 이거를 거의 미국의 그 주류 세력들이 네. 장려를 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죠, 지금. 네. 네. 뭐 모든 월가 은행들이 뛰어들고 있고 들고 있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이 되고 있고 네. 일종의 새로운 어떤 금융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습들을 네.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네. 네. 저변도 넓어졌고. 저변이 엄청 넓어졌죠. 네. 앞으로 계속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이 앞으로 회사의 발전 방향, 네. 뭐 5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려보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저희는 사실은 네. 그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옛날에 인터넷이 정보의 고속도로랑 연결시킨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정보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치의 고속도로인데 가치의 고속도로. 네,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 가치의 고속도로인데 네. 좀 한국을 인프라로서 네. 가치의 고속도로랑 연결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를 여기서 글로벌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이 블록체인 금융에서는 네. 선진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네. 근데 금융업이 발전하면 사실 효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혁신 기업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자본이 그렇죠. 늘어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네. 그 금융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헐크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기존 금융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화라는 거는 그 어떤 시스템 위계상 그 달러 시스템 밑에 딸려 있는 어떻게 보면 니시 마켓이다 보니까 네. 한국이 그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블록체인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 페어한 네. 그 아주 그냥 평평하고 누구한테든 다 개방적인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 사실 잘만 하면은 그 굉장히 클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마치 이제 예전에 뭐 결국은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유명한 거는 대영 제국이랑 함께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네. 큰 금융회사가 된 거고 네. JP모건 같은 경우도 네. 그 미국의 산업화와 이제 함께한 그런 금융회사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도 약간 한국의 어떤 블록체인 금융과 우리나라와 어떤 이런 네. 혁신 기술과 이런 것들을 궤를 같이 하면서 같이 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금융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다니고 싶은 좋은 어떤 그런 성장하고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잘 맞추는 그런 일터 제공하고 이런 게 좋은 일터 제공. 근데 사실은 원래 그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회사의 순기능을 그냥 그 서비스를 대신 해줌으로써 사회적 네. 효용을 제공을 하고 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산업 경쟁력을 그 늘 수 있게 해주고 그냥 그게 결국 되게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네. 어떤 새로운 금융으로의 진출, 그런 금융회사, 네. 뭐 이런 모습이겠군요. 네. 네.